제목 당신의 이자벨. 빠삐용이란 말은 나비를 뜻하는 프랑스어입니다. 갑자기 웬 나비 이야기냐 하시겠지요? 오늘은 예쁜 봄날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2002년에 만들어진 참 예쁜 프랑스 영화가 있습니다. 필리프 윌 감독의 작품 빠삐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로 번역되어 버터플라이라는 제목으로 개봉되었지요. 나비 수집가인 혼자 사는 노인 줄리앙과 그의 아파트 위층에 사는 엉뚱한 8살짜리 꼬마 엘자가 이자벨이란 이름의 나비를 찾아 나서는 동화 같은 영화입니다. 참 단순한 영화입니다. 화면의 대부분이 아름다운 알프스의 풍광 속에 두 사람이 나비를 찾아다니는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줄리앙은 전쟁에서 돌아와 정신질환을 앓는 아들을 위해 나비 수집을 시작합니다. 나비를 바라보며 행복을 느끼는 아들을 위해 부지런히 나비를 채집하지요. 어느 날 아들은 책 속에서 청록색 날개의 이자벨을 가리키며 그 나비를 꼭 보고 싶다고 했고, 줄리앙은 꼭 보여주겠노라 약속을 했지만 아들은 곧 죽고 맙니다. 줄리앙은 죽은 아들과의 약속을 위해 계속 이자벨을 찾아 나섭니다. 환상의 나비 이자벨은 주행성도 야행성도 아닌 황혼 나비입니다. 해질 무렵 잠시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주둥이가 없어서 먹지도 못합니다. 세계적으로 거의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화를 해서 나비가 되어도 겨우 사흘 밤낮을 살다 죽습니다. 1839년에 스페인 사람이 처음 발견했다는데 그 당시 스페인 여왕의 이름을 따와 이자벨이란 예쁜 이름을 붙여주었답니다. 모두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엘자는 간호보조원으로 일하는 25살 된 미혼모의 아이입니다. 일하러 간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게임기에 매달려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가엾은 아이지요. 단벌 티셔츠에 하나뿐인 운동화, 당직을 하는 엄마를 기다리며 혼자 긴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엘자가 나비 채집을 떠나는 줄리앙의 차에 몰래 숨어 타게 됩니다. 곧 들통이 나지만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고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매달려 결국 8일간의 여행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줄리앙의 간절한 마음 덕분일까요? 그들은 극적으로 이자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엘자의 작은 실수로 눈앞에서 나비를 놓치게 되지요. 하지만 영화엔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던 이자벨도 놓치고 유괴범이라는 누명까지 쓰고 절망하여 돌아온 줄리앙과 엘자는 둘 다 이자벨을 찾게 되거든요. 그것도 각자 자신의 집에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요? 들어보세요. 줄리앙은 채집 여행을 떠나기 전에 친구로부터 받은 애벌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알 수 없다던 그 애벌레가 부화가 되었는데 글쎄 그것이 환상의 나비 이자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 헤맸던 나비가 자신의 집안에서 깨어날 날을 기다리며 긴 날을 홀로 견디고 있었네요. 엘자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요?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원망했던 엄마, 16살의 아기를 가졌고 그 사실을 알고 도망가버린 남자를 잊고 홀로 엘자를 키우며 사느라 사랑하는 법을 미처 알지 못했던 엄마, 고되게 사느라 항상 엘자의 곁에 있어주지 않던 엄마, 그녀의 이름이 이자벨이었습니다. 엘자의 이자벨은 엄마였습니다. 빠삐용은 두 사람이 애타게 찾고자 했던 그 무엇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찾고 있는 그 무엇이 하나쯤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이자벨 말입니다. 혹시 먼 들판을 헤매고 긴 밤을 지새우며 이자벨을 찾고 있진 않나요? 줄리앙처럼 어쩌면 당신 곁에서 당신의 이자벨을 품고 있는 알 하나가 따뜻한 손길을, 눈길을, 입김을 기다리고 있진 않을까요? 예쁜 날갯짓을 하며 높이 날아오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엘자의 엄마에게 들려준 줄리앙의 말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제 대답입니다. 들어보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줘. 얼마나 쉬워. 그 쉬운 걸 나도 못해줬지.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줄리앙은 말합니다. 인생은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한순간, 또 한순간, 또 한순간, 똑딱똑딱. 그렇게 순간순간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도 예쁜 봄날이 찾아오겠지요.
그 계절에 아름답게 날아오를 여러분의 이자벨을 기대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글을 읽고 나서 저는 가장 먼저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서양 작가님만의 이자벨은 무엇일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작가님만의 이자벨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작가님 인생의 봄날은 언제였나요? 이 두 개의 질문에 서양 작가님은 이렇게 답해 주셨어요. 저의 이자벨은 평화입니다. 거창한 평화가 아니라 일상의 내면의 평화로움이 저의 이자벨이에요. 저는 오늘이 어제같이 내일도 오늘 같은 일상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평온한 마음으로 저의 평화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싶어요. 이것이 제가 가장 소중하게 추구하는 저만의 이자벨입니다. 저는 20대, 30대를 조금 힘들게 지냈습니다. 부모님의 투병과 죽음, 경제적인 시련, 그리고 평생 제가 안고 가야 하는 지병 등 혼돈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시간을 온몸으로 버티고 헤치며 도착한 지금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봄날은 언제였나요? 라는 질문에 지금이요 라고 대답하면 너무 뻔해서 식상하긴 하지만 저는 54살의 지금 저의 일상이 참 좋습니다. 10대의 까까머리 아이들과 어설프지만 문학을 이야기하고 브런치에 일상을 기록하고 독자들과 나누고 깊은 밤까지 함께 수다 떨어줄 가족이 옆에 있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내어 내 삶의 마지막 봄날을 하나 더 소망한다면 아름다운 죽음의 순간입니다. 저의 졸작, 만약 내 삶에 라는 글에서도 밝혔듯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저의 주검이 살아있는 누군가의 삶에 작은 보탬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순간도 살아있는 지금처럼 따뜻하고 예쁜 봄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아갑니다. 서양 작가님께서는 오늘 소개해드린 글, 당신의 이자벨을 처음 접하게 되실 구독자님들께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줄리앙이 엘자의 엄마 이자벨에게 들려준 말 기억하시죠? 사랑한다고 말해줘. 얼마나 쉬워. 그 쉬운 걸 나도 못해줬지. 아들에게. 나중에, 아주 나중에 우리 후회하지 마요. 그러니 지금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를 바라봐주세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눈동자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순간순간이 우리 삶에 얼마나 찬란하고 소중한 시간으로 남을지 생각해보세요. 이자벨은 당신의 눈동자 속에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코벙의 글 읽는 밤, 그 27번째 밤은 서양 작가님의 다른 글, 마주보는 눈 속에 사랑이 있다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엄마의 눈 속에 내가 있어. 마주보는 나의 눈동자에 아이의 얼굴이 비쳤나 보다. 그래, 눈 속에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있단다. 내 눈 속엔 엄마가 있네. 그럼 아빠 눈에는? 와, 내가 있네. 아빠도 나를 제일 사랑하나 봐. 코벙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